엄마 밥. 엄마 와이셔츠 다렸어? 여보 내일 미팅 자료 프린트 좀. 서울 목동의 어느 아파트.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박승희 48세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매니저이자 요리사이자 청소부이자 비서였어요. 엄마 양말이 없는데? 26살 큰딸 민지가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서랍 안에 있어. 없는데? 엄마가 빨래 안 했어? 어제 널어뒀어. 거기 보면 있을 텐데. 에휴 찾기 귀찮아. 엄마가 좀 갖다 줘. 승희는 한숨을 쉬며 다리미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지의 방으로 가서 양말을 찾아줬어요. 여기 있네. 서랍에. 아 그래? 고마워. 민지는 고맙다는 말도 성에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3년. 취직은커녕 면접조차 몇 번 보지 않았어요. 취업이 어디 쉬워? 스펙 쌓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듣고 있었습니다. 20살 아들 준호는 재수생이었어요. 작년에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시락. 응 여기.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친구들은 다 3층 도시락인데. 미안. 엄마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에이 맨날 그러시네. 엄마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준호는 불만스럽게 도시락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남편 강민석 52세은 대한테크 부장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여보 셔츠 주름 좀 더 펴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알았어. 잠깐만. 승희는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좀 닦아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 민석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그는 예민했어요. 임원 승진에서 또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김 부장은 올라가고. 나는 뭐가 문제야? 괜찮아. 다음에 기회 있을 거야. 다음? 내년이면 나 53이야. 언제까지 다음을 기다려? 민석은 아침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승희는 조용히 구두를 닦았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오전 9시.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야 승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 온몸이 무거웠어요. 요즘 따라 너무 피곤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부정출혈이었습니다. 생리도 아닌데 피가 나왔어요.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장 봐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저녁 준비해야 하고. 내일 가자. 내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혈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승희는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자궁경부암입니다. 그것도 3기예요. 승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이요? 3기? 네,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이도 시작됐고요. 전이요? 림프절로 퍼졌습니다. 바로 치료 시작해야 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생존율이 40% 정도입니다. 1년이요? 승희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1년. 나한테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수술은? 상태를 봐서 결정하죠. 네. 승희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 죽는구나. 1년. 1년밖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뭐였지? 48년을 살았습니다. 결혼 전 20년, 결혼 후 25년.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이 원해서. 우리 며느리는 대학 나온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시댁에서 돈 아깝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남의 집 살림에 친정이 왜 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나는 돈 버느라 바빠. 당신이 애들 좀 봐.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뭘 했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행도 못 가봤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엄마가 왜 밖에 나가? 집에 있어야지. 취미도 없었습니다. 취미? 그런 거 가질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승희는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나 자신은 없었어. 사연 시작합니다. 일부 마이너스 무너지는 일상. 숨겨진 병. 병원을 나온 승희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궁경부암 3기. 1년 생존율 40%.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평생 마셔온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커피를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마셨을 뿐. 메뉴판을 다시 봤어요. 저기요, 바꿀게요. 카페라떼로 주세요. 아니, 카라멜 마끼아또요. 평생 안 마셔본 커피였습니다. 달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달게 주세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 걸 좋아했나? 48년을 살면서 몰랐습니다. 승희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민석은 요즘 승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수 공부로 예민했고요. 민지는 언제나 자기 일에만 관심 있었습니다. 말하면 다들 힘들어할 텐데. 아니, 정확히는 말해도 알아줄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아프다고 하면 귀찮아할까봐. 승희는 중얼거렸어요. 결심했습니다. 일단 숨기자. 치료하면서 좋아지면 그때 말하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 배고픈데 밥 줘. 민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연예인들이 여행을 다니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좋겠다. 돈 받고 여행 다니고. 민지는 부러워했습니다. 승희는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응. 잠깐만. 승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칼질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엄마 괜찮아?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래? 밥 언제 돼? 곧 될 거야. 민지는 다시 TV를 봤어요. 승희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된장찌개랑 불고기.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다른 거 없어? 민지가 불평했습니다. 미안.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에휴,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네.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 승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석이 퇴근했어요. 여보 왔어? 응. 피곤해 죽겠네. 저녁 먹어. 식욕 없어. 그냥 씻고 자야겠어. 민석은 승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준호와 민지만 앉았어요. 엄마는 안 먹어? 응,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그래. 아무도 승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승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직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았지? 가족을 위해? 그런데 그 가족들은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승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48세.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60대처럼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이게 나야?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나를 돌본 적이 없었구나. 승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작된 치료. 일주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오셔야 해요. 네. 가족분께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항암 치료 정말 힘듭니다. 혼자서는 못 견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승희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 날.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이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나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가실래요? 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토했어요. 아침에 먹은 것을 다 토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이게 나야?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엄마 있었어? 밥 줘. 민지가 말했습니다. 미안.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또? 엄마 요즘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시네. 혹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럼 밥 해줘. 배고파 죽겠어. 응. 잠깐만. 승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빨리 좀.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응. 미안. 승희는 억지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쏟았어요. 엄마 제대로 좀 해. 미안. 라면을 끓여서 민지에게 줬습니다. 에이 라면? 진짜 없네. 민지는 투덜거리며 먹었습니다. 승희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어.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5시가 되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알았어. 피곤하게 들리네. 감기야? 아니. 괜찮아.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희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알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 응. 잠깐만. 승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쌌어요. 손이 떨려서 밥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못 싸? 대충 싸네. 미안. 엄마가. 에이 됐어. 그냥 먹을게. 엄마 요즘 왜 이래? 준호는 불만스럽게 도시락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승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악화되는 상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12번 받았어요. 승희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어요. 안 돼.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어떡하지? 승희는 가발을 사러 갔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요. 가발을 썼습니다.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머리 잘랐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기분 전환으로. 그래? 근데 좀 이상한데? 가발 같아. 가발 아니야. 그래? 그럼 됐어.
민지는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빠졌어요. 한 달 만에 8kg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엄마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있어. 왜? 엄마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래? 근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안색도 안 좋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구토가 계속됐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 엄마 또 토해? 위장약 먹어. 민지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응. 승희는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모르네. 2달째. 승희는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라는 말에 승희는 충격받았습니다. 나 할머니로 보이나? 48세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70대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뭐 샀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장 봤어. 오늘 저녁 뭐야? 김치찌개. 어제도 찌개였잖아. 다른 거 없어? 미안. 엄마가. 에이 됐어. 그냥 먹을게. 승희는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 힘도 없었어요. 억지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엄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얼굴이 완전 하얘. 준호도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해야겠어. 안 돼. 아빠 일하시는데. 그게 중요해? 민지는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엄마가 쓰러졌어. 30분 후 민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미안해. 일하는데. 무슨 소리야?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민석은 승희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2부 마이너스 무너지는 세게. 진실의 폭로. 응급실. 의사가 민석을 불렀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부인이 자궁경부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이신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자궁경부암이요?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전혀. 2개월 전부터 치료받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1년 생존율이 40% 정도입니다.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궁경부암? 3기? 2개월째? 1년 생존율 40%?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혼자 치료받으시는 것 같던데. 이건 안 됩니다. 네?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듭니다. 가족의 도움이 절실해요.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로 갔습니다. 승희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여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왜 말 안 했어? 자궁경부암이래. 3기라고. 2개월째 치료받고 있었다며? 승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왜 혼자 알았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뭐? 당신도 힘든데. 애들도 힘든데.
승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매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승희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당연히 있는 줄 알지. 엄마도 사람인데. 승희는 울었습니다. 나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 여보. 그래서 말 안 했어.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민석은 승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석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도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했어. 민석은 자책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아니야. 맞아.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도 안 봤어.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만 봤어. 민석은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민석은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민지, 준호. 나와봐. 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알아? 오늘 쓰러지셨잖아. 그게 아니라 암이야. 뭐? 민지와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자궁경부암 3기. 2개월째 치료받고 계셨어. 우리 몰래. 거짓말이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럼 엄마는 1년 생존율이 40%래.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년. 그러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거야? 민지가 울었습니다. 우리 때문이야. 뭐?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힘들어도 몰랐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말해도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대. 아빠, 우리 엄마한테 정말 못됐어. 세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후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승희. 엄마, 민지야 왔니? 응. 민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침대는 20년 된 것이었어요. 엄마 방이 이렇게 낡았어? 응? 그래. 왜 새 걸로 안 바꿔? 괜찮아. 쓸만해. 민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헌 옷들만 가득했어요. 10년 된 옷, 15년 된 옷. 엄마, 옷이 괜찮아. 아직 입을 만해. 민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는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르고. 괜찮아. 안 괜찮아.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작년에 200만 원짜리 가방 샀잖아. 엄마 돈으로. 괜찮다니까. 엄마는 10년 된 옷 입고 있는데 나는 명품 입고. 민지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나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민지야, 엄마는 아픈데도 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나는 뭐 했어? 민지는 통곡했습니다. TV만 보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만 하고. 괜찮아 민지야. 안 괜찮아.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민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달라질게. 민지야, 나 이제 취직할게. 진짜로. 그리고 집안일도 할게. 엄마 쉬게 해줄게. 고마워. 엄마 나를 용서해줘. 그동안 너무 못됐어. 두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자기 방을 청소했습니다. 3년간 청소 한 번 안 한 방이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더럽다. 하지만 열심히 청소했어요. 엄마가 매일 이런 걸 했구나. 옷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널려 있던 옷들. 엄마가 매일 이거 정리했겠지. 민지는 울면서 옷을 개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준호의 깨달음. 준호도 변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그는 부엌에 갔어요. 엄마 내가 저녁 만들게. 준호야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쉬어.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만들지?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엄마가 해줬으니까. 일단 라면? 라면을 끓였어요. 물 양을 잘못 재서 짰습니다. 아, 망했다. 하지만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면을 너무 오래 삶아서 퍼졌습니다. 에휴.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먹을 만한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엄마 먹어. 고마워 준호야. 승희는 아들이 끓인 라면을 먹었어요. 맛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맛있다. 거짓말. 맛없지? 아니야. 정말 맛있어. 준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매일 도시락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는 투정만 하고.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나 공부도 안 하고 재수한다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준호야 괜찮아. 안 괜찮아. 엄마는 아픈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준호는 울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 대학 꼭 갈게. 그래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줄게.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요리도 배울게.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준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학원 갔다 오면 바로 공부했어요. 핸드폰도 멀리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모의고사 3등급 나왔어. 정말? 잘했다. 전에는 6등급이었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을 때까지. 아니 나도 계속 열심히 할게. 민석의 참회. 민석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부장님 지금 프로젝트 중요한 시기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위중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상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번에 또 승진 누락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승진. 그게 뭐가 중요해. 25년간 승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회사는? 석 달 휴가 냈어. 뭐? 프로젝트 있다며. 당신이 더 중요해. 민석은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간. 나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사실이야. 민석은 울었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지? 결혼 전 말고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괜찮아. 안 괜찮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어. 민석은 자책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여보. 내 일만 중요하고 내 승진만 중요하고 당신은 안중에도 없었어. 민석은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민석은 승희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당신을 제일 먼저 생각할게. 고마워.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민석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승희는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를 보며 배웠어요. 파는 이렇게 써는 거구나.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을 베었어요. 아,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 승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 정도는. 민석은 눈물이 났어요. 당신은 25년간 이렇게 살았구나. 매일 손 베고, 화상 입고, 힘들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은 중얼거렸습니다. 3부 마이너스 삶의 정리. 후회하는 승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승희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엄마. 민지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한강 가고 싶다고 했잖아. 가자. 고마워.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예쁘다. 승희는 벚꽃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사진 찍어줄까? 응. 민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승희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승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뭐 보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옛날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20살 때 사진. 대학 입학 때였어요. 이때 나 예뻤지? 그럼 엄청 예뻤어. 이때는 꿈이 많았어. 승희는 웃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아이들 가르치는. 그랬구나. 근데 결혼하고 다 포기했지. 승희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 이때만 해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여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없었어. 엄마로만 아내로만 살았지. 승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꿈은,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승희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뭐였어? 48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어? 승희는 울었습니다. 여행도 못 가봤어. 친구들도 못 만났어. 취미도 없었어. 그냥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데 그 가족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았어. 승희는 통곡했습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는 뭐였어? 민석은 승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돌아오지 않아. 승희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안 돼. 당신은 안 죽어. 죽어. 의사가 그랬어. 1년 안에 죽을 거래. 승희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해봤어. 아무것도. 민석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뭐해. 다 늦었어. 승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승희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48년을 살았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나 자신은 없었다. 후회된다. 나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이.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죽음이 코앞이다. 승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친정엄마의 마음. 다음 날. 승희는 친정엄마 김정숙 73세를 찾아갔습니다. 민석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엄마. 승희야. 왔니? 정숙은 딸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야위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승희야. 왜 이렇게? 엄마. 나. 승희는 엄마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아파? 아파?
어디가? 승희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궁 경부암 3기 항암 치료 1년 생존율 40%. 정숙은 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우리 딸이. 왜?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안 돼.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딸이 먼저 가? 엄마. 안 돼. 안 돼. 넌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한다고. 정숙은 통곡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게. 제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근데 너는 아직 젊잖아. 정숙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딸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제발 살아줘. 엄마 부탁이야. 두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어.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어. 우리 딸은 안 죽어. 정숙은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숙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 제발, 절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제 딸을 살려주세요.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 목숨 가져가시고 딸은 살려주세요. 정숙은 밤새 절을 했어요. 2000번, 3000번. 동이 틀 때까지. 제발. 버킷리스트. 일주일 후. 승희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봐. 왜 엄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가족들이 모였어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 평생 못 해본 것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어. 엄마. 무슨 소리야?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받아들였어. 승희는 웃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엄마. 그래서 리스트 만들었어. 승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바다 보러 가기. 둘째, 가족들이랑 여행 가기. 셋째,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기. 넷째, 친구들 만나기. 다섯째, 하고 싶은 음식 먹기. 여섯째, 머리 예쁘게 하기. 일곱째, 가족들한테 편지 쓰기.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가지가 넘었어요. 엄마, 다 할 수 있을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대한 해보고 싶어. 그래. 하자. 다 하자.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고마워. 첫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 가족들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우와. 바다다. 승희는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예쁘다. 엄마 더 가까이 가볼까? 민석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모래사장까지 갔어요. 바람이 시원하다. 승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나 바다 처음 와봐. 뭐? 응. 결혼하고 한 번도 못 왔어.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엄마. 근데 이렇게 예쁜 곳이었구나. 승희는 울었습니다.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 미안해 엄마. 민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내가 데려올게. 자주 오자. 고마워. 둘째 날. 가족들은 승희가 입을 옷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민지가 예쁜 원피스를 보여줬어요. 너무 비싸. 괜찮아. 내가 산다고. 민지는 자기 돈으로 옷을 샀습니다. 취직하고 처음 번 돈이었어요. 엄마한테 쓰고 싶어. 민지야. 고마워. 승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 예쁘네. 엄마 원래 예뻤어. 그래? 25년 만에 처음 입는 새 옷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가족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야겠다. 승희는 행복했어요. 셋째 날. 승희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승희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나. 아파. 승희는 친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뭐? 암이라고? 응. 수진은 울었습니다. 승희야. 너무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 말하기 힘들었어. 바보야. 친구가 뭐 하는 건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있잖아.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꿈. 응? 너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간호사. 아, 그랬지. 우리 둘 다 못 이뤘네. 나는 결혼하고 포기했고 너도. 그러게. 승희는 웃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돼. 내 꿈 포기한 거.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좋아. 나도. 승희야, 꼭 나. 알았지? 응. 노력할게.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희는 행복했어요. 고마워. 다들 고마워. 엄마 또 가자. 응, 또 가자. 하지만 승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사부 마이너스 싸움. 더 심해지는 병. 넉 달째. 승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암이 더 전이됐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어요. 이제 간과 폐로도 퍼졌습니다. 그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빠르면 3개월. 3개월.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로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할 겁니다. 해주세요. 뭐든 해주세요. 새로운 항암제. 승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토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먹어. 민지가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안 돼. 한 숟갈 먹고 바로 토했어요. 엄마. 민지는 울었습니다. 체중은 38kg까지 떨어졌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엄마. 이렇게 말라서.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승희는 밤마다 신음했습니다. 엄마. 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진통제 드릴게. 진통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아파. 승희는 울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민석도 울었습니다. 5달째. 승희는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 물 마실래? 응. 민지가 물을 먹여줬습니다. 하지만 삼킬 힘도 없었어요. 콜록. 물이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승희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폐로 전이되었기 때문이에요. 후.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마지막 순간들. 6달째.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치료가 소용이 없습니다. 안 돼요. 뭐든 해보세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 민석은 무너졌습니다. 안 돼. 승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집이야. 응. 우리 집. 승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쉬자. 가족들은 승희 곁을 지켰어요. 24시간 교대로 간호했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밤 지킬게. 아니야, 내가 할게. 서로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친정엄마 정숙도 왔어요. 우리 딸.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두 모녀는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가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미안해. 효도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너는 효녀야. 정숙은 울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낳을게.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잘할게. 알았어. 약속이다. 정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며칠 후 승희는 가족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민지야. 응,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 무슨 소리야? 너 원하는 거 다 해줬어야 했는데 못 해줬어. 엄마 아니야.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에 효도해줘서. 엄마. 울지 마.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응. 엄마도 오래오래 살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승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사랑해, 엄마. 준호야. 응, 엄마. 너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고. 응, 엄마. 걱정 마. 그리고 착하게 살아.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응. 엄마. 너 자랑스러워. 알지?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승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나도 사랑해, 엄마. 여보. 응, 여보. 민석이 승희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웠어. 내가 뭘. 25년간 나랑 같이 살아줘서. 여보. 힘들었지. 나 같은 남편하고. 아니야. 미안해. 사랑한다고 자주 말 못해서. 승희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어. 정말로. 나도 사랑해. 민석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어서. 아니야. 고마웠어. 여보. 가지마. 제발. 미안해. 나 너무 피곤해. 조금만 더 버텨. 힘들어. 너무 힘들어. 승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돼. 가지마.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잘 살 거야. 안 돼. 애들 잘 돌봐줘. 응. 알았어. 알았으니까 가지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승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민석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승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 돼. 엄마. 민지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눈 떠. 엄마. 하지만 승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기적의 반전. 마지막 힘. 안 돼. 민석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보, 숨 쉬어. 하지만 승희는 반응이 없었어요. 119.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심실세동.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충전. 빠져. 쿵. 승희의 몸이 튕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다시. 충전. 쿵. 두 번째. 아직도 안 돼. 다시. 쿵. 세 번째.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박동 돌아왔습니다. 여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병원 응급실. 환자 상태 위중합니다. 응급처치 시작.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 수액 투여. 산소 포화도 낮아. 인공호흡기. 온갖 기계가 승희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엄마.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준호도 울었어요. 엄마. 가지마. 민석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제발. 제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언제 또 이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오래 산소 공급이 안 됐어요. 뇌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은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승희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습니다. 제발. 눈 떠. 하지만 승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엄마. 민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도 똑같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요? 모릅니다. 환자 의지에 달렸어요. 민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제발 눈 떠. 준호도 매일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모의고사 1등급 받았어. 유리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보여줄게. 그러니까 깨어나. 제발. 민석은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부장님 진정하세요. 아내가 위중합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석은 그날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25년 다닌 회사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중요해. 매일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승희의 손을 잡았어요. 깨어나. 제발. 정숙도 매일 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어. 눈 떠. 제발. 70 넘은 노인이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승희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안 돼요.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절대 안 됩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3주째. 어느 날 새벽. 민석은 승희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승희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 여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보. 민석은 화들짝 깼습니다. 여보? 승희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깨어났어? 승희가 신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렀어? 승희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말 깨어났어? 민석은 울었습니다. 응. 나. 어디야? 병원이야. 당신 죽을 뻔했어. 아. 승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애들은? 다 여기 있어. 민지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민지야. 준호야. 승희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미안해. 걱정했지. 바보.
걱정하게 하지 마.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발가락도. 네, 시력은 괜찮으세요? 네, 보여요. 다행입니다. 뇌 손상은 없어 보이네요. 정말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네, 기적입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깨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은 울었습니다. 달라진 마음. 일주일 후 승희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제 좀 어때?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 3주. 3주나. 승희는 놀랐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살아줘서 고마워. 민석은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여보. 진짜야. 당신이 쓰러지고 나서 알았어. 민석은 울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 여보. 제발. 포기하지 마. 살아줘. 응. 노력할게. 승희도 울었습니다. 나 살고 싶어. 조금 더 살고 싶어. 며칠 후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자분,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기적적으로. 항암제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정말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완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계속 치료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희는 울었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환자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여보, 살았어. 엄마가 살았어. 6부 마이너스 에필로그. 1년 후 승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그래?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응. 완전 젊어졌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회사에서 대리가 되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했어. 축하해. 다 엄마 덕분이야. 민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정말? 응. 이제 요리도 제법 잘해. 민석은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지 않았어요. 1년간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맛있어. 다행이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동아리 활동 있어.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응. 엄마 사랑해. 준호는 엄마를 안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삶. 승희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대학 다시 갈래. 정말? 응. 평생 하고 싶었던 거야. 승희는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동교육학과.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시험 공부해? 응. 대단하다 엄마. 고마워.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승희야. 수진아. 고등학교 동창들. 너 완전 건강해졌다.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가자. 좋아. 승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이거 사고 싶어. 예쁜 옷, 예쁜 가방. 사. 엄마 사.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당연하지. 엄마 돈인데. 고마워. 취미도 생겼습니다. 나 요가 배우고 싶어. 그래. 배워. 매주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엄마 몸 좋아졌다. 그렇지? 건강해진 것 같아. 가족의 시간.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한강 갈까? 좋아. 가족들은 한강변을 걸었어요. 날씨 좋다. 그러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행복해.
승희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행복하다고. 지금이. 나도. 민석이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도. 살아있어서 행복해. 승희는 웃었습니다. 아프고 나서. 알았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맞아.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승희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해. 엄마. 민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감사해. 엄마가 살아줘서. 고마워. 친정엄마와의 시간. 승희는 매주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승희야. 오늘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두 모녀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승희야. 응? 너. 정말 다행이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살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엄마가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야. 너 먼저 보내는 거. 정숙은 울었습니다. 다행히. 하느님이 들어주셨어. 엄마 울지 마요. 행복의 눈물이야. 고마워요, 엄마.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당연한 거지.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4년. 승희는 이제 53이 되었습니다.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 응? 나 결혼해. 민지였습니다. 정말? 응.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 축하해. 승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응, 엄마도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럼. 민지의 결혼식. 승희는 처음으로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엄마 완전 예뻐. 그래? 응. 신부 엄마 중에 제일 예뻐. 고마워.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승희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엄마 떨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고마워, 엄마. 너를 여기까지 키워서. 엄마도 행복해. 민지는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식이 끝나고 민지가 승희에게 편지를 줬어요. 엄마 이거 읽어봐. 뭔데? 그냥 읽어봐. 승희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엄마가 아프기 전 나는 최악의 딸이었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고 엄마한테 집만 댔죠. 엄마가 힘든지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는 걸. 다행히 엄마는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엄마를 닮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감사해요. 살아줘서. 나를 낳아줘서. 사랑해요, 엄마. 딸 민지가. 승희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모녀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받았어. 축하해. 엄마 드릴 거 사왔어. 뭔데? 이거.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드리고 싶었어. 고마워. 승희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투정만 부리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 평생 후회할 거야. 준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효도할게. 엄마 오래오래 모실 거야. 고마워 우리 아들. 민석도 변함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데이트 가자. 데이트? 응. 결혼 30년 됐잖아.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게. 그동안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했잖아. 그렇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다. 그렇지? 우리 왜 이렇게 안 살았을까? 승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일만 중요한 줄 알았지. 나도 바보였어. 참기만 했지. 이제라도 이렇게 사니까 좋아. 민석이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젊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 주변에 소중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있나요? 매일 밥을 차려주는 엄마,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 옆에서 함께 웃고 우는 배우자,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자녀.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고마움을 표현하면 된다고,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승희의 이야기처럼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단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랑해, 고마워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에게 평생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배우자를 꼭 안아주세요.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해주세요. 부끄럽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 뒤에 오는 따뜻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도 소중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승희처럼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사연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